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침몰하는 독일 경제, 코로나, 에너지난 때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G7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제재하기로 했는데 지금 독일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자이죠. 그리고 미래가 더욱 불안해지며 글로벌 투자 전망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침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감소, 그리고 코로나19의 후유증, 높아진 에너지 가격, 여기에 투자와 소비의 불안한 흐름들이 뒤섞여서 침몰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과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4위를 차지하는 경제 강국이죠. 그리고 유럽 제1의 경제 대국인 이 독일의 경제 침몰은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2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예측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침몰하는 독일 경제, 코로나, 에너지 난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이것은 중국의 문제죠. 에너지 난, 이것은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중국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난의 원인이 되었던 러시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독일 경제는 코로나와 에너지난 때문에 침몰하고 있답니다. 2020년 이후 GDP는 2021년에 소폭 증가한 후에 2022년에 다시 감소했죠. 2022년 독일의 GDP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4조 3,400억 유로.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0년 이후 실업률은 2021년보다 소폭 감소한 후 2022년 다시 증가를 했는데 2022년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전년 대비, 그래서 2021년 대비 0.3%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업 도산도 2020년 이후 증가를 했는데요. 2022년 도산 건수는 1만 8천 건, 이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계 저축도 증가를 했죠. 2022년 독일의 가계 저축률은 15.8%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투자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독일의 경제는 지금 유럽의 연합, EU의 발족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해왔던 이 독일이 이제 침몰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2020년 이후, 그래서 2020년이라는 딱 그 기점이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리고 대유행했던 시기가 2020년이에요. 그 이후 코로나로 기업 생산이 중단되고 가계의 소비는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백신 접종의 확대, 이것으로 인해 2021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회복되기 시작했던 독일의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결국 경기의 위축으로 도달시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응해 에너지 가격의 보조금 지급, 에너지 효율의 개선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이 결국 경제 회복에 충분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 경제의 추락은 중국 경제의 추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경제의 추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는 미국의 제재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아무리 들인 독일 경제입니다.
독일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죠. 첫 번째는 값싼 러시아 에너지 사용, 두 번째는 중국 진출. 지금 독일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지금 내연기관차로는 중국의 표준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랬던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중국의 전기차 발전을 통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값싼 러시아 에너지, 그리고 세계 공장인 중국의 기술에서 앞선 독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와서 독일의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이 구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투와 미중 기술 경제 심화 등으로 혼선이 거듭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이 전략을 파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침투했던 독일 경제, 독일 산업, 이것은 미중 갈등을 통해서 완전히 흔들렸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에너지 자체가 저렴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니 이게 독일 내에서도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임 메르켈 총리의 정책을 통째로 폐기해야 할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독일 재무부와 유럽경제연구센터도 독일 경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경제연구센터 경제 기대지수는 4월에 4.1이었던 것에 비해서 5월에는 마이너스 10.7로 급락했습니다. 2023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죠. 블룸버그가 마이너스 5로 하락을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된 내용입니다. 이는 6개월 후 경기가 더 악화된다라는 것이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독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독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내년 GDP가 0.4%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DP의 하락,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이것은 결국 경기 인플레이션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독일 경제는 올해 1분기 0.4% 성장했지만 2분기에 0.1%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독일의 경제 침체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독일이 큰 타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ZEW의 아킴 완바브 회장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 불리한 경제 상황이 향후 6개월 동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악화되면 훅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감소는 독일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취하는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과 멀어지기. 현재 독일 경제의 위기는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의존이 심각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의 수입이 55%, 석유 수입의 35%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더 이상 싼 값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졌죠. 이 때문에 독일 내의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0월 대비 140% 증가했고 유가도 2021년 10월 대비 60%가 증가한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결국 기업에게 생산비 증가, 이것은 결국 최종 물품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무역으로 엮여져 있죠. 2020년 기준 대중 무역 규모는 2129억 유로. 이는 독일 전체 무역의 13.9%를 차지했습니다. 대중 수출액은 1176억 유로, 대중 수입액은 953억 유로였습니다. 2022년 기준 대중 무역 규모는 2332억 유로. 이는 독일 전체 무역의 14.6%를 차지했고 대중 수출액은 1346억 유로, 대중 수입액은 986억 유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20년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냐? 2020년 기준 무역 규모가 2129억 유로입니다. 2020년 2332억 유로죠.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에서 14.6%로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 수입액도 마찬가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독일의 대중 무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중국과 무역 관계로 매우 긴밀한 관계이죠.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섬유 등을 수입하고 중국에 기계,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미중 갈등, 러시아에게 한 방 먹은 낭패의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섬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공급망 다각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 진출, AI와 로봇 주행, 로봇공학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도 늘리고 있는 게 바로 독일의 현실입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과 밀접한 산업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완전 포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독일의 경제가 과연 살아날까입니다. 독일의 경제와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회복 속도와 강도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독일의 정부,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허황된 꿈이다. 이러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며 독일 경제를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더 강력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통화 긴축과 미국 채무 불이행 위기로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을 더욱더 억제하고 기업들은 대출을 줄이고 있어서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신용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금융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융 유동성 하락. 네. 그리고 대출을 줄인다라는 것은 투자 축소. 이 투자 축소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 통화의 유동성의 감소로
경기 성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발생된 EU의 긴축으로 인해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신용을 억제해서 신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독일은 이미 미중 무역 분쟁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ECB의 통화 정책과 미국의 재정 정책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든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유럽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독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위협에 대응을 하려면 내부 수요를 촉진하고 수출을 더 다양화하고 각 부분의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성장이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독일의 경제가 몰락하고 꼬그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이 그림을 보면 독일 경제가 쉽게 살아날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더 어렵다. 진퇴양난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전과 같은 포지션으로는 독일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EU 집행위원장이 독일 출신이에요. 폰데어 라이언 여사죠. 폰데어 라이언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안 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독일에서 보는 중국은 위험한 국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주면 그것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